이슈 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로 좀 화제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재소환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죠. 대북 송금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많이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권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 검찰 재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재출석이 도움이 될까요? 일단 저는 출석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검찰이 아무리 과잉 수사 혹은 아니면 대통령실 관계자나 아니면 대통령 가족은 수사하지 않는 편파 수사를 한다 손 치더라도 예. 어쨌건 민주당 구성원에게 혐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법정에서 가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입을 열고 있잖아요. 근데 예. 어쨌건 또 피의 사실이 낱낱이 공표되고 있어요. 예. 그것 자체는 저는 부정적이라고 보지만 여튼 보도된 것을 봤을 때 저는 좀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그 경기지사가 경기지사로서 대북 협력 사업에 대해서 결재했다는 것 자체가 예. 불법과 연계됐다고 이렇게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그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함께했던 민간 사업자와 통화를 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서울시도 지금 북한과 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평양 서울 공동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도 하고 있고 그렇죠.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어떤 유적지를 발굴하는 사업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다 당연히 오세훈 시장이 결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민간 사업자와 오세훈 시장이 독려하고 잘했다고 하고 고맙다고 한 것으로 민간 사업자가 불법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문제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에 있어서 그러니까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을 알고 있었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달라지죠. 예. 근데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보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예. 아니라 너무 남발해서 그러니까 경기지사로서 북한과 정상적으로 해도 되는 사업마저도 예. 마치 다 불법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사업가 김성태 씨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사업가로서는 어떻게 변모됐는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분이 북한에 굳이 돈을 보냈어야 하나 지금 그런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커다란 물음표입니다. 이분이 굳이 왜 그렇게 했었을까? 이분이 왜 굳이 북한에다가 돈을 그렇게 했을까? 예. 저는 커다란 물음표다.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라도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조사를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국민으로서의 염원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정말 궁금한 거, 예. 정말 내복만 입으셨을까? 예. 네, 쌍방울 내복밖에 입었던 적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예. 정말 김성태 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관계는 내복 사 입은 게 다다라고 예. 재차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정말 사실인가가 정말 궁금합니다. 네. 하여튼 좀 더 이야기 드리면 예. 예를 들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건희 삼성 회장을 특별 사면해 줬어요. 예. 근데 그때 그러면서 올림픽 유치에 힘써달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올림픽 유치를 위해 삼성그룹이 아마 엄청나게 동원됐겠죠.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건희 회장과 소통하면서 잘했다, 고맙다 이런 말을 했을 수 있죠. 예. 예. 근데 삼성 입장에서 자기의 사업이 아니에요. 올림픽 유치는. 예.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불법이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뭔가 예. 대북 협력 사업에 뭔가 자신의 어떤 사업적 목표를 두고 예. 경기도를 도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예. 근데 이제 지금 불법적 송금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 부분을 이재명 지사가 알고 있었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드러나야 예. 어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혐의에 대한 어떤 진실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올림픽과 그 블록체인 관련해 가지고 그건 조금 사안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예를 들면 경기도가 하려고 했던 건 스마트팜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스마트팜 사업을 하기 위해 경기도는 예산까지 편성했어요. 근데 남북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그것을 현물로 보내기가 어려워졌던 겁니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아마 불법적으로 쌍방울이 대신 돈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정도의 정황이라, 예를 들면 그 스마트팜 사업이든 올림픽 유치 사업이든 예. 어쨌건 지자체나 정부 입장에서 하려고 하는 걸 민간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런데 그거를 그 대북 경기도가 그 북한과 이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 가지 뭐 교류가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것을 굳이 민간이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었던 건가요? 보통 그 제가 알고 있기로 2021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직접 할 수 있게 되었고, 그전에는 민간단체가 필요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이 되는 아태협이라든지 예. 이런 조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했다고 해요. 예. 교류를 하고. 예. 그래서 근데 어쨌건 이제 김성태 회장이 임원들을 동원해서 돈을 가지고 간 것, 이거 자체는 불법이고 문제가 되죠. 예.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그냥 정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그것은 부정한 것인데, 예. 이게 지금 그 보도되는 걸 보면 예. 그냥 쌍방울이랑 경기도가 예. 그 스마트팜 사업을 하기 위해 뭔가 좀 연계되었다는 것 자체가 모두 다 부정인 것 마냥 이야기되는 예.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 쌍방울의 전 임원들이 이재명 후보 때 최대 금액의 후원금을 냈고, 예. 또 변호사비 대납 이런 것들도 쌍방울이라는 기업들이 막 얽혀져 있고, 또 우리가 뭐 김만배 뭐 우동규 이런 사람 많이 이름 들었지 않습니까? 예. 정말 가장 많이 우리 국민들께서 듣기 싫었던 이름이 아닐까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만큼 이재명 게이트로 의혹을 받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이제 진실이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하면 죄송합니다. 네. 지금 그 서초동에 지금 조국 장관이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3년 2개월 만에 지금 법정에 출석하는데 오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법정에는 계속 출석해 왔고요. 네, 지금 1심 판결이 3년 2개월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법원으로 출석하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1심 판결이 잠시 뒤에 나올 텐데요. 지금 모든 혐의를 조국 전 장관은 다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상 전부 부인한다고 보시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예, 예. 여러 혐의와 관련해서 이미 이제 대법원에서 결정이 좀 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기대를 조금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의 그 기본적인 성향상이요. 얘기를 좀 하고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지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선고인 만큼 그만큼 뭐 긴장을 했다, 이런 뜻으로도 들립니다. 지금 조국 장관 지금 입장하는 모습 두 분 다 보셨죠? 네. 지금 오늘 모습만 보고서 먼저 권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득하시는 모습 봤는데. 사실은 이 사안이 예. 이 사안으로는 첫 번째 선고이지만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정경심 교수와 예.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주장했던 것이 대법원에 의해 모두 인정된 건 아니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조국 전 장관도 예. 직접 뭔가 선고가 나기 전에 말하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건 아닌가. 그래서 예. 선고 내용을 보고 입장을 정리해서 또 이야기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면님 어떠세요? 보시고서. 저는 어떤 혐의로 이렇게 법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어떤 자세에서 예. 뭐 어떤 국민에 대한 미안함이라든지 예. 그리고 이런 사안에 대한 어떤 전직 장관으로서의 어떤 책임, 예.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은 스탠스로 보여집니다. 지금 예. 걸어가시는 모습, 얼굴, 그리고 예. 기자들을 그냥 확 제치고 지나가시는 모습에서 뭐 저는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느껴지네요. 네. 같은 모습을 보고서도 다 다른 생각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개인적인 뭐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 선거 공판을 앞두고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나와서 얘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국 전 장관의 그
개인 성향상 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단도 달랐고요. 자, 판단은 역시 법원의 몫입니다. 그래서 보셨으니까 두 분께 무슨 선고에 대한 무슨 얘기는 드리는 건 이건 정말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자면 이런 질문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조국 전 장관의 그 혐의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때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지금 현재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번 판결이 전국에 미칠 파장 적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요, 권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완전히 이제 검찰의 혐의가 완전히 그러니까 부당한 것으로 판결되는 게 아니라면 예. 전국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만 해도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것이 되게 국민들 사이에 크게 이야기되었던 건 예, 사실 조국 전 장관 자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내로남불과 관련된 것에 대한 분노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되게 정의로운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예. 실제로 자기 자녀와 관련해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어떤 의혹,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배신감, 분노 예, 그런 거여서 만약에 진짜 조국 전 장관이 아주 모두 다 억울하게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검찰에 의해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 하면 예. 별로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되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예, 조국 전 장관이나 혹은 아니면 정경심 교수를 처벌하는 예.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부모의 재력이 예. 고스란히 이전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제동이 예. 심지어 어떤 진보 세력 내에서도 없었다는 그러면 전체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걸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거기에 대한 좌절인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좀 새로운 어떤 상식과 공정 이런 걸 세울 거라고 기대했는데 예, 첫 번째 내각에서부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서 조국 전 장관에게 씌워진 내로남불이 예, 해소되는 건 아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이야기해야지 예. 조국 전 장관이라는 한 개인이 어떻게 처벌받을 것인가 아닐 건가를 이야기하는 건 너무 좁게 이 사안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지난 정권에서 뭐 소위 3대 국정농단이라고 당시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첫 예. 번째가 뭐 이번 사안에도 연결이 돼 있죠.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예. 그리고 뭐 지금 당대표로 이름을 후보로 날리고 계신 김기현 후보 하명 수사.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조국 가족 일가의 비리였습니다. 예, 예. 가장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게 바로 일가의 비리였죠. 특히 예. 대한민국에서는 자식 교육 관련된 거는 잘못 건드리면 벌집처럼 예.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저는 이번 사안으로 예를 들어서 뭐 조국 장관이 유죄가 된다면 예. 민주당이 이걸 엉뚱하게 또 너무 가격하게 엄호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은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조국의 시간인 날이네요. 네. 예, 실형을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실형이라든가 조금 그 지지자를 봐서 과도한 뭐 선고가 내려졌다 이렇게 봤을 때는요. 네. 또 이게 사법부 자체 거기다가 요즘에는 또 그 민주당 당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사법부 전체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쪽으로 올라가지는 않겠어요, 의원님? 일부는 당연히 그렇게 가시겠죠. 이미 예. 우리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예. 제가 뭐 보수 정당이라서 그런지 저는 법은 법대로 늘 존중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지난번 탄핵 당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당연히 역풍은 있겠죠. 예. 조국 장관이 당연히 뭐 실형을 받게 된다면은 예. 당연히 일부는 분노하고 또 장애로 나가서 또 투쟁을 또 시작하실 겁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어떤 대한민국 청년들과 그리고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예. 큰 무게감을 가지고 좀 반추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조국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은 예. 이미 여론에 의해 되게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한 평가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뭐 그것을 여론적으로 더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예. 사법부의 판단이 설사 민주당 많은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저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공격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네.
민주당 얘기 말씀하셔서요. 민주당 이제 장외투쟁 이른바 장외투쟁이라는 말도 하고요. 뭐 국민대회, 규탄대회 여러 가지 뭐 단어 선택은 뭐 각자의 몫이지만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권 의원님도 현장에 가시나요? 저는 다른 일이 있기도 하고 예. 이태원 참사 관련한 것 자리 정도만 가고 예. 그 자리에는 아마 못 갈 것 같은데 예, 저는 사실은 민주당이 예, 계속 검찰은 나쁘다 예, 혹은 아니면 검찰은 적절하다 이런 예. 식의 어떤 운동장 위에서 예. 활동하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누차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꽤 많은 국민들이 검찰이 편파적이다라고 하는 걸 이미 받아들이면서도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게 씌워진 혐의는 예. 법정에서 밝히라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예,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예. 검찰이 나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더라도 예. 국민의 마음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예, 되려 이상민 장관 파면을 가지고 예. 그것을 원포인트로 해서 대정부 투쟁을 한다든지 예. 장애 투쟁을 했다면 저는 국민들에게 지지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혹은 아니면 난방비나 전세 사기 문제만을 가지고 움직였다면 그랬을 텐데 예. 이걸 계속 검찰이 나쁘다는 것과 연결시켜서 하고 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려 다른 민생에 대한 해결의 의지도 예. 어떤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 장외투쟁과 관련한 국민의힘 젊은 정치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권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 장외투쟁 많이 했거든요. 근데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장외투쟁할 때는 왜 늘 덥거나 추운 걸까? 너무너무 덥고 추웠습니다. 그것을 하고 났을 때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았나에 대해서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예. 것이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의 생각이어야 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장외투쟁을 매일 남발하고 예. 매일 머리에 띠를 두르고 예. 매일 도시에서 소리를 지르고 예. 길을 막히게 하고 코로나를 전파시키고 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남발돼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정 필요하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정말 국민이 필요한 아젠다로 예.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의미 있는 장애투쟁을 해야 되지 않나. 예, 그렇게 좀 원론적인 말씀도 좀 드립니다. 저는 네.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 파면 같은 경우는 예. 사실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법리적으로 민주당이 좀 불리할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예. 고민을 좀 냉철하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정서적으로 보면 158명이 그 길에서 죽었고 예. 159번째 분은 그 어떤 그 과거의 슬픔으로 예.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예. 예. 그런 상황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유가족을 안 만났어요. 예. 이상민 장관도 유가족을 안 만났죠. 예. 심지어 세월호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한 달 정도 있다가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의 책임을 그 유가족들에게 직접 전한 것이죠. 예. 근데 유가족분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은 아니 누가 책임을 지겠다고 해야 예. 본인들이 어렵더라도 일상으로 돌아가 살 거 아니냐. 예. 근데 아무도 그 말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상으로 돌아가냐라고 말하시는데 예. 전 너무 뻔뻔한 그 모습에 만약에 민주당이 그걸 가지고 장애투쟁이든 뭐든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면 예. 국민들이 미안해서라도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닌 것과 연결시켜서 하니까 그게 예. 좀 답답할 따름입니다. 유가족에 대한 마음 아픔 이런 예. 것은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직접 만나시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분들은 직접 오진 않았어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예. 마음은 여러 번 대통령께서 직접 예. 보이셨고 또 영부인이 나서면 안 된다라고 늘 말씀은 하시지만 영부인 가셔서 안아주기도 하시고 예. 그런 일은 분명히 있었음을 짚고 가고요. 예. 그 누구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에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예. 자리가 대체 무엇이길래 예. 그 누구도 그 자리에서 책임지는 모습보다는 일단은 한 발짝 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마음이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전달이 안 된다고 보세요? 그렇게 여러 차례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국민들이 그렇게 못 느낄까요? 일단은 그 과정에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이 양 정당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의 그냥 고성과 서로 싸움하는 모습들이 늘 많이 더 부각이 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저는 뭐 예.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 어떤 정치인의 말이 언급된다기보다 그냥 행동을 보는 것이죠.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구제 때도 다른 곳에 계셨고 아마 내일도 아마 다른 곳에 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있다고
그냥 말을 할 뿐이지 그게 어떻게 마음이겠습니까? 함 의원님 그냥 개인적인 생각 듣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뭐 네. 여기까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요. 함슬 국민의힘 전 중앙홍보위원님 그리고 권지웅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